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즈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서강대학교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도 자체적으로 이제 입시 결과를 좀 공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자료,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전년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서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작년에 이제 서강대학교 아마 이제 입시 결과 리뷰를 할 때 그때 이제 뭐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하고 이제 특히 학생부, 수시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많은 변화가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뭐 입시 결과 그때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수능 실질 경쟁률이 뭐 1대1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미충족 때문에 수능 실질 경쟁률이 이제 그 실질 경쟁률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낮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들 작년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아마 이제 올해는 이제 그게 이제 반복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은 그렇게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이제 실질 경쟁률은 이제 훨씬 더 이제 좀 많이 올라간 상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이렇게 매우 높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서강대의 어떤 입지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매우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전히 실질 경쟁률 자체가 그렇게 매우 높은 편은 아닌 것 같다. 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이외에 이제 뭐 서강대가 2026학년도 같은 경우에 전형상에 이렇게 변화 자체를 많이 주는 학교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랬었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도보다 2025학년도보다도 조금 더 복잡했던 전형들을 좀 더 단순화시켜서 우리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이제 지원하는 데 있어서 변수 자체를 이제 좀 배제를 하고 순수하게 이제 전형 취지에 맞게 그렇게 이제 좀 전형이 좀 재구성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이 입결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결 이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제 좀 간단하게 하나 좀 안내 말씀을 이제 드리고 갈 거는 이제 계속 그 최근에 각 대학들 같은 경우 뭐 서강대만 그런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제 대학들 자체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자유전공 학부를 이제 좀 많이 신설했었죠. 서강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작년에 자유전공 학부를 이제 추가적으로 더 개설을 하면서 이제 그 새롭게 신입생을 이제 모집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트렌드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전공 학부는 작년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새롭게 정원을 좀 늘려놓은 상태였고, 그다음에 이제 상위권 대학이나 이런 학교들이 최근에 자유전공학부하고 더불어서 계속해서 학제 개편을 하고 있는 모집 단위 중에 하나가 첨단 과학, 그러니까 첨단 융합 관련된 이런 이제 모집 단위들을 좀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참고적으로 먼저 좀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갈게. 2026학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이제 신설된 모집 단위 중에 반도체 공학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반도체 공학과. 네, 이 반도체 공학과가 이제 신설이 됐고,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서강대에는 SK 하이닉스랑 제휴가 되어 있는 계약학과가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학과라는 제휴학과가 있는데, 그거하고 별도로,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하고 별도로 반도체 공학과라고 하는 공학과가 새롭게 신설이 됐고, 일단 편제표 상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 공학과는 네, 계약학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반도체 공학과 자체가 이제 새롭게 신설이 됐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하고 조금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 공학과 같은 경우 수시 전형에서 일단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3명을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일반 전형에서 총 14명을 모집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정시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인원이 어떻게 할당되어 있을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건 이제 뭐 정시 모집 요강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우선 이제 수시 전형에서는 교과 3명과 학생부 종합 전형 일반 전형에서 14명 이제 신설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이제 지역 균형 전형인데, 아시겠지만 이제 지역 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이제 모집 방법 자체는 기본적으로 교과 성적 90%와 그다음에 출결
1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었죠.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었고,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작년에 이게 이제 좀 문제였었죠. 이 수능 최저 충족 기준이 좀 낮아서 실질 경쟁률이 좀 많이 떨어졌던 걸로 이제 보였었는데, 아무튼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뭐 지정 과목 없고요. 탐구는 이제 상위 한 개 과목인데, 요 국수 영탐 중에서 네, 3개 영역 각 3등급 이내를 충족하면 된다. 네, 이런 정도로 이제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큼은 일단 2026학년도에도 네, 변화는 없이 네, 동일하게 요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다만 이제 2026학년도 같은 경우에 전형 방법에서 교과 90 플러스 출결 10% 전년도, 그러니까 2025학년도가 이렇게 됐었는데 2026학년도에는 그냥 깔끔하게 교과 성적 100%로 100% 일괄 전형으로 이제 바뀌었다. 그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이제 출결 10%는 제가 봤을 때 뭐 서강대 정도 지원하는 학생들 자체가 이제 워낙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출결에 대한 변수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교과 90에서 교과 100%로 바뀐 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큰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반영 교과 자체는 일단 전 과목을 반영을 한다. 그래서 반영 교과는 전 과목을 반영을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등급컷 산출 기준 입결치를 놓고 봐도 전 과목 기준으로 이제 산출이 됐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서강대학교 실질적으로 반영 교과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결 자체를 한번 좀 살펴보면, 이제 작년에 워낙 이제 그 최종 실질 경쟁률이 좀 이슈 아닌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저희 오늘 살펴볼 내용 중에 이 최종 실질 경쟁률을 먼저 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이는 것처럼 최종 실질 경쟁률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것, 그리고 추가 합격 인원까지도 총 반영했다. 네,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전체 평균은 수능 최종 실질 경쟁률 전체 평균은 2.1대 1입니다. 그러니까 1대 1은 이미 벌써 넘어섰다는 얘기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체 평균률 자체가 뭐 1대 1은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체 평균 같은 경우는 한 1.47대 1. 네, 그 정도가 이제 실질 경쟁률이었는데, 네, 전체 평균을 감안하더라도 전년도보다는 일단 좀 많이 높아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표면 경쟁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15.04대 1. 전년도가 이제 그 표면 경쟁률 전체 평균 경쟁률이 8.08대 1이었는데, 아마도 이제 그 경쟁률이 2025학년도에 최초 경쟁률이 좀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더블 스코어로 지금 증가를 했던 이유는, 아마도 이제 전년도에 2024학년도였죠. 그 당시에는 2024학년도 실질 경쟁률을 이제 그 고려를 해서 2025학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좀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네, 지원했던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포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는 2024학년도에 비해서 최초 경쟁률도 좀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최종 실질 경쟁률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실질 경쟁률이 이제 대체적으로 좀 낮았던 그런 이제 거의 이제 1대1에 가까웠던 그런 학부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인문 쪽 학부들에서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나왔었고, 심지어 이제 뭐 경영학부나 이런 이제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경영학부 같은 경우 작년에 진짜 최종 실질 경쟁률이 1대1이었거든요. 1대1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2025학년도에 좀 많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이제 바뀌었는지 한번 좀 보면, 인문학부 같은 경우 지금 총 12명을 모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최초 경쟁률이 13.58대 1인데 최종 실질 경쟁률, 그러니까 추가 합격자까지 이제 반영을 했을 때 1.45대 1. 네, 전년도 최종 실질 경쟁률이 1.05대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확실히 좀 높아졌다. 그러니까 2024학년도와 같은 네, 그런 이제 최종 실질 경쟁률이 진짜 1대 1에 가까운 그런 경쟁률은 올해는 다시 이제 반복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2025학년도에도 반복되진 않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수험생들 숫자도 일단 더 증원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최종 등록자 이제 성적들 그 석차 평균 이제 전 과목 기준으로 했을 때 50%컷 평균과 70%컷 평균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인문학부가 지금 1.63, 1.66입니다. 근데 이제 또 결과치는 사실 전년도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전년도 같은 경우가 1.62, 그다음에 70%컷이 1.63이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전년도보다는 컷 기준은 오히려 조금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차피 그 큰 틀에서는 뭐 0.1, 0.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그렇게 큰 편차가 생긴 건 아니다. 다만 이제 그 성적들이 어쨌든 뭐 0.1이든 0.2든 떨어졌던 부분들이 충원율이 이제 전년도보다 조금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전년도가 한 464% 정도였는데 이제 2025학년도에 616%로 모집 인원도 일단 2명 정도 줄어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입결 자체가 조금 하락한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2024, 2025학년도 지금 두 개년도 평균치 내보면 어쨌든 한 1.6 정도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걸로 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당장 더 많이 치고 올라가기는 2년치 평균이 이 정도면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1.5, 1.6 정도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영문학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최종 실질 경쟁률은 2.14 대 1. 작년 영문학부가 1.02 대 1이었거든요. 최종 실질 경쟁률이. 근데 전년도보다 뭐 최초 경쟁률도 높아졌고, 그 다음에 최종 실질 경쟁률도 대체적으로 좀 높아졌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점수도 일단 영문학부는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1.65, 1.68, 50%하고 70% 컷이 1.65, 1.68 정도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 1.89, 그 다음에 2.06까지 내려갔던 입결이 이제 2025학년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럽 문화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실질 경쟁률은 제가 이제 좀 특이한 경우들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유럽 문화학과 같은 경우는 2.91 대 1, 전년도 최종 실질 경쟁률이 1.12 대 1이었는데, 그때보다 이제 많이 높아졌죠. 그리고 입결이 지금 1.67, 그 다음에 70% 컷도 1.67이었는데, 전년도하고 이제 비교해보면 입결은 조금 소폭 하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50%컷 평균은 조금 소폭 하락해서 전년도에 1.62등급, 그 다음에 70%가 1.7이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하락했고, 70% 컷은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문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뭐 실질 경쟁률이 2대1은 넘었으니까 여기는 패스하고, 자, 일단 50% 컷이 1.7, 그 다음에 70% 컷도 1.71로 편차 없이 거의 비슷하게 형성되었다. 전년도에 50%가 1.61, 그 다음에 70% 컷도 1.61이었는데, 중국 문화학과만큼은 거의 편차 없이 50%하고 70%가 뭐 비슷하다. 뭐 모집 인원 자체가 사실은 적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설된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학부는 이제 신설됐던 이제 모집 단위고요. 그래서, 인문학 기반 지금 자유전공, 학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 경쟁률, 그러니까 최종 실질 경쟁률도 어쨌든 뭐, 다른 이제 여타 모집 단위들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었고, 그 다음에 입결 자체가 지금 1.61, 1.64.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인문 쪽 같은 경우에 1.6 정도를, 지금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입결 자체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 계열로 좀 넘어가 보면, 사회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최종 실질 경쟁이 1.53 대 1 정도 나왔는데, 전년도의 사회과학부 같은 경우에 최종 실질 경쟁이 1.01 대 1이었었습니다. 1.01 대 1이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네요. 자, 그런데 어쨌든 입결 자체는 1.53, 1.68 정도 형성됐고요. 전년도보다 일단 떨어지긴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38, 1.42였는데 그때보다는 좀 더 떨어져서 53까지 지금 내려왔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2대 1이고요. 경제학과도 전년도에 실질 경쟁률은 1.04 대 1이었는데, 어쨌든, 요렇게 이제 실질 경쟁률이 2대 1로 되면서 전년도보다 최종 실질 경쟁률은 높아졌고, 입결은 1.52, 1.63, 이전 연도 1.45, 1.47보다는 조금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지금 1.48, 1.5. 앞서 이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경영학부 작년 최종 실질 경쟁률 1대 1이었거든요. 네, 1대 1. 네, 그래서 지금 1.48, 1.5였는데 실제로 이제 전년도 경쟁률 입결이 50%컷 같은 경우가 1.69, 그다음에 70%가 1.8 정도까지 내려갔었는데, 네, 여기도 이제 정상을 이제 다시 찾아왔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이제 인문 쪽에서 좀 높다라고 하는 사회과학 계열이나 아니면 경영, 경제 계열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지금 여기 세 개 학부만 비교를 해봐도, 기본적으로 한 1.5등급 이내 정도는, 네, 확보를 해야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제 지원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네,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한국학부 같은 경우는 입결 자체는 이제 뭐 3명 이하이기 때문에 공개는 하지 않았는데 또 뭐 작년에는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한국학부도 작년에 이제 최종 실질 경쟁률이 1대 1이었거든요. 1.0대 1. 그러니까 1대 1 경영학부 똑같이 1대 1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이제 한국학부 같은 경우가 50% 컷이 3.02, 그 다음에 70%가 4.01까지 내려가는, 네, 그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낮은 내신 성적에서 진짜 강심장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성적대 학생들은. 근데 이제 올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까지 내려갔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실질 경쟁률도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졌는 걸 감안을 한다면, 네, 그냥 글로벌 한국학부도 한 1.6 정도 내외 선에서 아마 형성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지식융합 미디어학부가 1.53, 1.57. 전년도 지식융합 미디어학부는 1.92. 그 다음에 2.35까지 내려갔었는데 역시 이 지식융합 미디어학부도, 네, 정상 단계로 회복해서 1.5 단위까지 지금 올라왔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지식융합 미디어학부 같은 경우는 인문 자연은 이제 뭐 통합 모집단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선호도가 좀 높은 학과들은 한 1.5, 그다음에 조금 선호도가 낮은 뭐 인문대학 같은 경우가 한 1.6 정도, 편차가 크진 않은데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결정이 된 것 같다. 네,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계열 쪽 같은 경우, 순수 자연계열 쪽은 작년에도 실질 경쟁률 자체는 사실 거의 대부분 다 2대 1은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오히려 최종 실질 경쟁률이 조금 낮았던 데가 뭐 선호도가 높은 컴퓨터공학과가 1.66대 1, 그러니까 컴퓨터공학이 1.66대 1이었고, 근데 이제 올해도 컴퓨터공학과는 2025학년도에 조금 낮게 형성이 됐죠. 그러니까 참 특이한 현상이에요. 전년도에도 한 1.66이었는데, 네, 지금 2025학년도에도 1.38 정도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비율이 좀 낮았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학과가 또 전년도에 1.7대 1로 1.71대 1로 최종 실질 경쟁률이었는데 또 인공지능학과는 상대적으로 좀 높아졌습니다. 높아졌는데 뭐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게 뭐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뭐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수학과도 전년도에 한 1.41대 1이었죠. 수학과도. 그러니까 여기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다 2대 1은 일단 넘어섰었거든요. 넘어섰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2025학년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전 연도에 비해서 1점대, 그러니까 최종 실질 경쟁률이 1점대 비율들이 조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그냥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이거는 뭐 수능에 따라서 패턴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네, 그냥 안전하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입결 성적들만 놓고 비교해 보시는 게 좀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과부터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자, 수학과가 지금 1.51, 네, 지금 50% 컷이 1.51이고요. 그 다음에 70% 컷이 1.52, 편차 거의 없죠. 이전 연도 1.61, 1.67보다, 네, 일단 0.1 정도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물리학과가 1.63, 1.63, 편차 거의 없었습니다. 네, 1.63, 1.63이었고, 이전 연도에 물리학과가 1.51, 그 다음에 1.56이었는데 이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편차 없이 1.6 정도 성적대로 마무리를 지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과가 1.4, 1.45, 뭐 선호도가 이제 굉장히 높은 학과죠. 전년도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1.46,
그 다음에 70%가 1.48이었는데 비슷하게 형성되었고, 자, 생명과학과가 1.39, 1.45. 네, 여기도 역시 전년도하고 비슷했습니다. 50% 컷은 거의 똑같았고요. 그 다음에 70% 컷이 1.4였는데 그때보다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네, 거의 비슷한 입결이 형성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언스 기반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도 이제 2025학년도에 좀 신설이 됐었습니다. 여기 AI 기반 맨 밑에 있는 AI 기반 자유전공학부도 이제 뭐 신설된 모집 단위들이었고, 그래서 뭐 입결 자료가 없는 만큼 일단 참고해 보시는데, 뭐 첫 해인 만큼 첫 해의 일종의 뭐 프리미엄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1.63, 1.7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여기 사이언스 기반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안 돼도 한 1.4 정도 내외선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수능 최저 충족률이 또 어떻게 나올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1.4 내외 정도 이제 형성이 돼야지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다음에 전자공학과가 1.29, 그 다음에 70%가 1.46, 편차가 조금 크긴 했죠. 근데 50% 평균 자체가 일단 대단히 높았습니다. 대단히 높았고, 이전 연도에 1.36, 그 다음에 1.39였는데, 50% 컷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70% 컷은 조금 하락하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2024학년도에 비해서는 합격자들의 분포 범위가 조금 넓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상대적으로 지금 최종 실질 경쟁률도 좀 떨어졌다는 것도 좀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화공생명공학 1.22, 1.31 매우 높은 지금 입결을 보여주고 있죠. 이전 연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이전 연도에 1.41, 그 다음에 1.43 이었는데 그때보다도 지금 성적을 더 끌어올려서 1.2대까지 지금 이제 성적이 상승했고, 그다음에 기계공학이 1.41, 1.49 정도 이제 나왔고, 이전 연도 1.54, 1.57보다도 역시 조금 더 상승을 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일단 공개는 되지는 않았어요.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시스템 반도체가 2024학년도 기준으로 1.61, 1.68 정도 등급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 등급이 반복됐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이제 실질 경쟁률도 4.11대 1로 2024학년도 시스템 반도체 공학 네, 실질 경쟁률이 2.71대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오히려 이제 최저 충족률이 높아졌다는 걸 놓고 보면 제가 봤을 때 입결은 한 1.3, 1.4 정도? 네, 요 정도까지 가지 않았을까? 네,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든지 이제 뭐 공개는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이제 계약학과라는 프리미엄까지 지금 얹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높을 거다. 1.2, 1.3 정도까지도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공 같은 경우가 1.43, 1.44. 네, 이전 연도 컴공하고 거의 점수는 비슷했습니다. 1.4, 1.43. 네, 요 정도였는데 50%, 70% 컷은 비슷하게 형성됐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학과도 역시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뭐 실질 경쟁률도 올라갔고 2024학년도 기준으로 1.67, 1.83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학과도 일단은 네, 충분히 1.4 정도까지 이상은 올라가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이제 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AI 기반 자유전공학부가 지금 1.48, 1.48. 뭐 작년 이제 신생 모집단이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당장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우연이나 그냥 너무 위험하게 지원하기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네. 자연이나 이공계 쪽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의 모집 단위들이 1.5등급 이내 쪽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선호도가 매우 높은 화공생명 같은 경우 뭐 1.2, 뭐 전자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이제 좀 높았으니까 뭐 1.2에서 한 1.4 정도까지 네, 요런 정도의 성적 분포 범위를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 입결은 요 정도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입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늘 다른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이제 정성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신 등급만 봐서는 뭐 우리가 확인할 길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특히나 여기 나와 있는 평균치 50%나 70% 컷을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내신 성적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서강대학교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1점대 중후반 정도. 그
다음에 안 돼도 뭐 2점 극초반 정도까지 돼야 되는데 일반고에서 정말 그 승률이 높지 않은 학교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충분히 좀 참고해서 이제 잘 고민하고 지원하셔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점 같은 경우에는 좀 몇 가지 좀 변화 사항이 있습니다. 뭐 평가 방법에서 변화는 없고요. 그러니까 평가는 뭐 2025학년도가 서류 100% 일과 전형, 면접 없이 서류 100% 일과 전형으로 선발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26학년도에도 서류 100%로 뭐 이제 선발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강 가치 전형 같은 경우에 지원 자격이 일부 좀 변경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특성화고 졸업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특성화고 졸업자 이제 전형을 이제 새롭게 신설을 하면서 새롭게 이제 그 모집을 하는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특성화고 졸업자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전형을 합니다. 단계별 전형을 해서 뭐 2단계에서 서류 80과 면접 20% 합산해가지고 또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강대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을 면접 없이 운영을 했었는데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 삼아서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 학생부 종합 지금 일반 전형 같은 경우를 이제 놓고 보면 뭐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전체 성적들이 좀 나와 있는데 전체 이제 성적들 같은 경우 평균 성적은 그렇게 제가 봤을 때 크게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다. 특히 일반고 학생들에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반고 학생들은 월등히 이제 높은 내신 성적대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뭐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내신대로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좀 잘 보이는 그 모집 단위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정치 외교학과 같은 경우 네 지금 이제 합격자들 성적대가 1점 후반대 정도 지금 형성이 돼 있죠. 뭐 심리학과 같은 경우도 뭐 여기 50%만 놓고 보면 2.16, 70%가 지금 컷 평균을 보면 3.49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뭐 특목 자사 학생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평균을 이제 좀 많이 낮추는 그런 효과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편차 50%하고 70%컷 평균에 1.3이 넘는 네, 편차가 발생했다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상당수의 학생들 중에서 일반고 학생들 기준으로 따지면 일반고 학생들은 네, 1점 중후반 정도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다 지원을 했을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 4등급의 특목이나 자사 학생들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지원을 해서 이런 결과치들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전년도하고 사실 크게 비교할 것도 없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보니 그냥 이 전형 자체 그냥 취지에 맞게 지원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좀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번 끊어서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인문 쪽 같은 경우에 인문학부 관련된 인문학부 베이스를 이제 인문학부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집 단위들, 그러니까 어문이나 그다음에 철학이나 사학 같은 경우 이제 다 포함해서 요 학과들 같은 경우가 지금 50% 평균 자체가 지금 3점대가 좀 넘어가고 있죠. 근데 이게 전년도에도 사실 좀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지금 좀 편차가 크게 나타났던 데를 굳이 찾자라고 하면 영문 같은 경우가 지금 3.4, 그다음에 3.48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하게 높긴 했었어요. 2.38, 그 다음에 2.59 정도가 70% 컷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제외하면은 나머지가 전년도에도 거의 대부분 다 3점대를 조금 더 넘어섰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국문 같은 경우도 한 2.63, 그러니까 최소한 2점 후반대 정도까지는 이제 좀 나왔는데 뭐 이렇게 이제 좀 비교가 될 수 있는데 국문 같은 경우도 50% 컷도 좀 떨어졌고요. 사학 같은 경우도 2.89, 그다음에 3.49까지였는데 지금 50% 컷은 지금 더 내려와서 3점대 50% 컷이 3점대 넘어가는 경우들이 좀 흔하게 좀 발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만큼 아무래도 이제 어문 계열이라고 하는 측면들도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감안하면 특목 국제나 외고 학생들이 유입들이 국제거나 외고 학생들의 유입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좀 전체 평균을 좀 낮추는 그런 이제 결과들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설된 모집단이었던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학부도 네, 이제 대체적으로 평균치는 일반 인문대학 평균치와 비슷하게 3점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 지금 사회학과가 2.91, 2.99 정도, 네, 이렇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사회학과 전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1.67, 1.98 정도 형성이 돼 있었는데, 그때보다 이제 좀 많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년도 1.67, 1.98이 98 정도 이제 평균치였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2024학년도 기준으로 사회학과에 입학한 친구들의 상당수가 일반고, 이제 학생들이었다라는 거를, 대충 이제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영이나 경제 같은 경우도 지금 3점대를 다 상회하는 그런 점수대가 좀 나왔죠. 경제 같은 경우가 이전 연도에, 50% 컷이 2.42 정도였는데, 네, 거의 1등급 정도 지금 하락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호도의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교 유형별 차이라고 일단 좀 생각하는 게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한국학부도 마찬가지고 게페리트 국제 같은 경우 이제 전년도에 이제 신설이 되면서 이제 3.34, 3.64 정도를 형성했었는데 뭐 비슷하게, 네,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도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비슷하게 형성되었고, 그다음에 뭐 간판학과라고 하는 신문방송 같은 경우도 지금 3.26, 3.5 정도 지금 형성이 됐죠. 전년도에는 1.68, 1.99.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특목 자사 학생들의 유입 비율이 더 늘어났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편차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났죠. 그 다음에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학과도 지금 1.86, 2.51, 이 학과 같은 경우는 이전 연도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1.63, 그 다음에 1.92였는데, 네, 50% 정도는 지금 거의 비슷한, 0.2 정도는 뭐 사실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아트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3.0, 그리고 3.15 정도였는데, 이전 연도에 2.71, 그 다음에 2.98, 요 정도였는데, 그때보다 이제 50%, 70%컷 등이 각각 하락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 계열 쪽, 이제 관련된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면, 수학과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일반고 학생들의 유입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3.0까지 갔죠? 전년도가 2024학년도가 1.84, 50%가, 그 다음에 2.15, 이때는 정말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2025학년도에는 특목 자사 유입 비율이 더 늘어났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물리화학은 대체적으로 3점대, 선호도가 이제 굉장히 높은 생명과학도 역시 3점대의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그 정도 이제 나타났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물리학과 같은 경우도 그냥 50% 컷만 2024학년도 기준으로 2.11, 그 다음에 화학과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낮긴 했었는데 생명과학과도 당시 2024학년도 2.31 정도였거든요. 네, 그때보다는 일단 좀 떨어졌다 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 있고, 전자공학과가 2.04, 3.23. 네,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 이전 연도에 1.69, 그 다음에 1.81로 네, 1점대 학생들이 탄탄하게 지키고 있었던 자리가 역시 조금 밀려났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공생명, 네, 3.14인데, 화공생명 같은 경우 이전 연도 1.79, 그 다음에 70%가 2.16이었는데, 그때보다 일단 좀 많이 떨어졌죠. 전반적으로 작년에, 뭐, 서강대에서, 이제, 고교 유형별 좀 편차가 있었던 건지, 네, 너무 2024학년도하고 아무리 학종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보통 학종 같은 경우는 보면은, 사실 학종은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서강대 지금 학종 편차는 생각보다 되게 크게 나타나네요. 좀 이례적인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계공학이 지금 2.65, 3.28 정도 이제 나왔고, 기계공학도 이전 연도에 1.76, 그 다음에 1.88 정도였는데, 편차가 이제 커도 너무 크네요.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는 아예 지금 4점대까지 지금 내려갔습니다. 이전 연도에 2.74, 그 다음에 4.24 정도였는데, 네, 그때보다 일단 50% 평균 자체도 더 많이 내려갔다는 거. 네, 이것도 이제 좀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겠네요. 그
그다음에 컴퓨터공학이 1.75, 3.35, 70%만 일단 50%만 넘어가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성적대의 특목 자사 유입 비율이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1.75였는데 이전 연도, 그러니까 이전 연도 컴퓨터공학 같은 경우하고 뭐 비슷했습니다. 1.72 정도였고, 그다음에 70%가 1.8이었는데 70%컷 평균은 좀 더 벌어졌다. 격차가 좀 벌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인공지능은 좀 얼추 50%는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네, 이제 신설된 AI 기반 자유전공은 3점대로 나타났습니다. 네, 요런 정도 이제 결과치인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종 입결 같은 경우는 2024학년도에 비해서 인문이나 자연 쪽 모두 공이 다 점수가 좀 하락한 것 같은가, 표면적으로는 하락한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여기를 이제 좀 보기 전에 뭐 경쟁률상의 지금 변화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하면 2024학년도 기준으로 해도 당시에 이제 전체 평균 경쟁률은 5.38대 1이었고, 그다음에 2025학년도 5.98대 1이니까 사실 이렇게 큰 편차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충원율도 지금 147.1%, 이전 연도 2024학년도 충원율이 161.6%였었으니까 역시 큰 편차가 있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네, 일단 확인된 부분입니다. 확인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표면 경쟁률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입결이면 네, 고교 유형별 좀 편차가 좀 컸던 거 아닌가. 네,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기회균형 전형이랑 그다음에 이제 서강 가치 전형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뭐 모집 단위별로 입결이 공개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기회균형 같은 경우에 지금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뭐 생명과학과를 제외하면 나머지 이제 모집 단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제 1점대 성적대를 유지하고 있고, 이건 전년도에도 이전 연도하고도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성적대의 학생들이 1점대 성적대의 학생들이 네, 그냥 일반고 기준으로 했을 때의 성적대라고 판단하시고 지원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서강각지 전형도 지원 자격 있는 분들은 한번 잘 참고해서 입결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정시 전형을 좀 살펴볼 건데, 이제 빽빽하게 자료가 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이제, 약간 좀 확대를 해서 좀 살펴볼 건데, 우선 이제, 올해 이 영상을 이제 영상 리뷰를 좀 올리면서 고민인 지점들이, 전년도하고 좀 2024학년도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들이 조금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2024학년도 같은 경우의 기준은 그래도 이제 뭐 과목별, 그러니까 수능 영역별로 합격자들이 뭐 몇 퍼센트, 100분위 점수가 몇 퍼센트 정도냐, 이걸 이렇게 뭐 다 상세하게 공개하지는 않았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냥 전체 국수탐 평균 이렇게 해서 공개했었던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좀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공개되는 2025학년도 입결은 앞서서 이제 뭐 연대도 그랬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서강대 같은 경우에도 네, 아마 이제 대기업에서 양식이 그렇게 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각 영역별로 요렇게 이제 그 세분화되어서 네, 입결을 지금 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 입결들이 학교의 전형 방법, 그러니까 정시 전형의 전형 방법을 파악하기에도 상당히 좀 유리하고 의미 있는 자료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좀 편의상 이제 또 보기엔 또 일일이 또 계산을 해야 되니까, 네, 계산의 몫은 제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맡겨놓고, 저는 이제 해당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전년도 평균치하고만 그냥 좀 간단하게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시전형 설명하기 앞서서 그냥 요것만 먼저 하나 좀 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최종 등록자들의 수학 선택 비중이 있죠. 네, 수학 선택 비중이 있는데, 뭐 몇 프로인지 몇 프로인지 그걸 지금 다 비교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의 이제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상위권 대학교들의 트렌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연계열 쪽 같은 경우야, 뭐,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수학에서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확통 선택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건데, 인문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적분, 그러니까 확통 선택 인원보다 미적분 선택 인원이 월등히 많다는 거. 근데 특히 우리가 지금 서강대 같은 경우에 조금 주의해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유독 이제 연대나 고대와 같은 이제 그 비슷한 레벨의 이제 학교들하고도 좀 비교를 해봐도 유독 미적분 선택
합격한 인원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유독 인문 쪽에서도. 그러니까 그 이유가 서강대 자체가 워낙 그 정시에서 수능 반영 비중에서 수학 반영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학에서 상대적으로 인문 쪽 학생들보다는 그러니까 확통을 선택했던 인문 쪽 학생들보다 아무래도 이제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했던 자연계열 쪽 학생들이 월등히 좀 유리한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서강대는 특히나 인문 모집 단위에서도 미적, 기하 선택 비중이 확통 선택 비중을 압도할 정도로 지금 높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한 7, 80% 이상이 네. 거의 80% 이상이죠. 80% 이상이 지금 미적과 기하 선택 인원 비중이라는 거. 네. 요런 부분들도 한번 좀 잘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 전형 과연 이렇게 인문 계열 모집 단위에도 미적과 기하 선택 인원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 네, 그 부분들을 이제 이 수능 전형 같은 경우에 어떻게 모집하는지 그 부분들을 가지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뭐 수능 100%로 뽑는 거는 뭐 다른 학교들하고 이제 거의 뭐 비슷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각 수능 영역별 반영 비중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열하고 상관없이 여기는 그냥 국어 반영 비중이 36.7%입니다. 36.7%. 그 다음에 수학 반영 비중이 43.3%예요. 그 다음에 탐구 반영 비중은 20%입니다. 물론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 이제 등급별 가산점을 적용을 하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 유독 비중 자체가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특히 수학 43.3%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인문 쪽 수험생들, 그러니까 확동을 선택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정말 좀 끔찍한 반영 비중이라고 봐야겠죠. 굉장히 이제 수학 반영 비중이 좀 높다. 물론 이제 국어가 어느 정도 이제 상쇄를 시켜준다 치더라도 국어하고 지금 수학 같은 경우에 그 반영 비율의 차이 자체가 워낙 이제 좀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서강대 정시의 승부처는 결론적으로 이제 국어하고 수학이고 뭐 일단 우선순위는 당연히 수학이 되겠죠. 그래서 국수와 탐구의 편차가 생각보다 좀 크게 나타난다. 네, 그런 결과치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살펴보시면 대충 서강대가 이렇겠구나라고 하는 구조를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확대를 해서 네, 이제 학구별로 좀 한번 살펴볼 건데 기본적으로 그 여기 내용에서 이제 우리 수학은 이제 다 살펴봤다 치고 이제 나머지 학부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서강대가 2024학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인문하고 자연하고 크게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이제 그 뭐랄까요?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 그 수능 그 70% 컷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낮게 형성돼 있었던 모집 단위가 대략 한 100분위 점수 국수탄 100분위가 한 90.5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최고점으로 높았던 학부가 93.33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환산 점수로 따져보면 이게 이제 환산 점수라는 게 이제 그 과목별이나 이제 영어 등급 가산점에서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2024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서강대학교 환산 점수로 90.5 정도 형성되었던 학부의 이제 환산 점수가 대략 한 500.73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93.33% 100% 100분위 점수가 이 정도 나왔던 학부의 네, 점수가 그 뭐 시스템 반도체 공학이었습니다. 그 학부의 환산 점수가 517.1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게 딱 정량화된 점수라고 보기 힘든 게 가중치나 이런 비중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략 서강대식으로 환산을 했을 때 환산 점수는 500점에서 약 한 515점 정도 그 사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학부별 배치가 이제 좀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학별 환산 점수라는 게 이렇게 쭉 공개가 됐고 그래서 최종 등록자들의 70%하고 50%컷 자체가 지금 공개가 됐는데 우리는 이제 뭐 기준점 지금 아직 수능이 끝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요걸 지금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략 한 500점에서 517점, 515점 정도 사이가 대체적으로 2024학년도 기준치였다. 그럼 거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2024학년도 최소한 70%컷 정도의 환산 점수는 대략 어느 정도 나왔을까? 그걸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498.71 정도. 그 다음에 높게 형성되어 있었던 뭐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511.68 정도로 2024학년도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뭐 이제 기준 점수로만 따지면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점수대 자체가 뭐 평균치로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500점에서 한 500점 좀 넘게 네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됐다라는 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왜 2025학년도에가 2024학년도보다 이렇게 점수가 좀 떨어졌냐? 뭐 그 이유가 뭐 정확하게 뭘지는 뭐 대략 다 짐작할 수는 없겠지만 뭐 우리가 이제 최소한 짐작 가능한 부분 중에 하나는 2025학년도에 의대 정원 증원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요 얘기를 드렸지만 2026학년도 같은 경우 지금 의대 정원이 다시 이제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최소한 정시 입결 같은 경우는 2024학년도 기준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500점 이상은 확보가 돼야 된다. 네, 그렇게 이제 환산 점수 기준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100분위 기준으로는 어쨌든 90.5에서 93.33 정도면 대략 한 91 정도, 92 정도 사이에서 네, 입결이 좀 형성이 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거의 평균치는 그렇게 나왔었고요. 자, 그래서 뭐 자세하게 이제 뭐 다 살펴보진 않을 거고,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국어하고 수학 가중치가 워낙 이제 높은 대학인 만큼, 실제로 이제 각 그 모집 단위별 국어하고 수학에 대한 백분위 점수를 좀 살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인문학부 같은 경우를 지금 먼저 살펴본다고 했을 때, 인문학부도 지금 수학이 지금 백분위 점수가 97, 그죠? 그 다음에 국어 95, 근데 탐구는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과목이 같은 경우는 지금 100분위가 70점대까지 지금 내려가 있다라는 거는 3등급도 지금 안 나온 과목들이 지금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 국어 수학에서 얼마만큼의 메리트를 끌고 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관건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70%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국어 백분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뭐 컷이니까 뭐 그런다 치더라도 이거는 이제 뭐 평균이 아니라 이제 컷이라고 하는 거니까 국어가 이제 100, 그 다음에 수학이 92, 그 다음에 탐구가 네 68 정도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발생을 했다. 네, 그렇게 좀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환산 점수로 이제 뭐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워낙 이제 70% 학생의 성적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탐구 점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깎아 먹었던 거고, 그 다음에 국어랑 수학 같은 경우는 국어 같은 경우 오히려 더 메리트가 있어서 뭐 합격했던 그런 케이스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2024학년도 기준으로 인문학부 70% 컷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컷 평균으로 이제 100분위 평균으로 이제 나타냈었는데 당시 70% 컷이 인문학부 같은 경우가 91점 정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를 좀 기준으로 해서 2024학년도 기준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영문 같은 경우도 지금 국어랑 수학은 뭐 100분위 점수가 평균 100분위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역시 탐구에서 이렇게 구멍이 생긴 경우들도 있었는데 국어 수학에서 알뜰하게 다 메꿨던 것 같고요. 탐구에서 지금 구멍 생기는 것들은 국수에서 지금 다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학년도 영문 평균 같은 경우가 90.5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최저 점수였었는데 그때보다는 일단 비교해봤을 때 국수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90.5라고 하는 것 또는 91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름대로의 함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탐구 점수가 상대적으로 이제 좀 많이 낮았다라고 하는 거. 그죠? 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감안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럽 문화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국수가, 국어가 지금 89, 수학이, 네, 99까지, 네, 갔습니다. 그리고 70%가 94, 95, 이제 평균치 맞췄는데, 네, 이제 비슷한 수학에서 50% 컷의 학생이 수학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낮게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지금 보면 70% 학생의 성적과 50% 학생의 성적을 비교해 보면 와, 이 정도 결과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 친구 지금 70% 같은 경우는 탐구 점수가 지금 월등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50%보다. 근데 수학에서 네, 지금 100분 점수 지금 4점의 편차가 그거를 다 극복하고도 남을 정도만큼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가중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영어에 대한 측면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중국문화학과 같은 경우 93, 97. 네, 역시 이제 높은 편이죠.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국수 평균이 높다라는 거는 확인이 되고, 탐구에서는 반드시 한 과목씩은 꼭 이렇게 점수가 좀 낮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네, 국수에서 높은 점수로 어느 정도 이제 그 구멍들을 다 메꾼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수학만 한번 쭉 한번 볼까요? 수학만 한번 놓고 보면 인문 쪽 같은 경우에 지금 수학 점수가 인문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도 지금 95에서 최저 지금 95에서 50% 컷 자체만 놓고 보면 99까지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70% 같은 경우도 놓고 보면 사실 90 밑으로 떨어지는 성적들은 거의 없습니다. 92가 지금 최저점이었지만 98 국어 점수에서 이제 다 메꿨다라는 걸 놓고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좀 높은 전체 평균, 그러니까 앞서 이제 2024학년도 전체 평균이 91, 90.5 이런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국어하고 수학은 그거보다 100분위 평균이 압도적으로 높은 평균치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유럽 문화학과랑 나머지 학부들도 2024학년도 평균치는 제가 써드릴게요. 유럽 문학 같은 경우가 당시 91이었고요. 중국 문화가 90.5, 그 다음에 사회과학 같은 경우가 90.83, 2024학년도, 그 다음에 경제학과 같은 경우가 91.5, 그 다음에 경영 같은 경우가 역시 91.5, 그 다음에 글로벌 한국이 90.83. 네, 그 다음에 뭐 게페르트는 이제 당시에 이제 모집은 하진 않았었는데, 네, 요렇게 해서 일단 이제 입결이 좀 형성이 됐다. 그러니까 그런 제가 지금 2024학년도 입결을 써드리는 거는 이 국수 가중치가 좀 높은 학교이다 보니 평균치는 이 정도가 나온다 치더라도 네, 국수는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되는지 국어하고 수학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지 그 부분은 반드시 참고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이공계층, 그러니까 자연 쪽으로 오면 그 경향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요. 뭐 지식 미디어 융합학부도 아까 보니까 지금 확통 선택 인원이 아예 없거든요. 아예 없고, 네, 합격자들 중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미적이나 기하 선택이라는 인원들이 뭐 100%라고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이제 조금 낮게 형성된 게 화학과하고 생명과학과가 지금 92 정도 나와 있는데, 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92에서 99. 근데 평균치 자체는 네, 인문 쪽하고 뭐 거의 비슷한 게 아무래도 이제 뭐 자연 쪽에서 수학 압도적으로 높은 학생들이 인문 쪽도 지원하다 보니 수학 자체의 전체 평균은 상대적으로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는 89부터 시작해서 100분이 100점도 네,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70% 컷도 지금 한번 살펴보시면 70% 컷도 90에서 90, 100까지 네, 있네요. 90에서 100까지. 네,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도 네,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2024학년도 기준으로 한번 이제 70%컷 평균만 한번 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식 미디어 융합학부가 2024학년도가 92.17, 그 다음에 수학과가 91.83, 그 다음에 물리학과가 91.5였고요. 화학은 91.17이었습니다. 91.17. 그 다음에 생명과학과가 92.5였고요. 사이언스 기반 자유전공은 이제 신설이었으니까, 신설된 모집학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번 관심있게 잘 살펴보셔야겠죠. 그래서 사이언스 기반 자유전공은 네, 2025학년도에 지금 이 정도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 예, 탐구까지도 아주 알뜰하게 점수들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는 특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전자공학 같은 경우가 2024학년도 기준으로 92.83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공생명이 91.17, 기계공학이 91.83,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 같은 경우가 92.5, 인공지능이 91.83,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가 93.33점이었었습니다. 네, 요 정도 이제 형성이 됐었는데, 거기하고 2024학년도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지금 성적 패턴들이 나타나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로 해서 일반 전형을 좀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모집했던 그 신설 모집단이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 확보하고, 그 다음에 네, AI 기반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 이제 다군에서 이제 모집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다른 대학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군은 이제 점점 모집 단위들 이제
그 모집 단위도 그렇고 모집 대학도 그렇고 이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는 신설된 모집 단위들이었고 지금 해당 학부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50%하고 70% 지금 100분위 한번 쭉 살펴보시면 네, 수학 같은 경우는 네, 이견 없이 네, 모집 단위에서 이제 특징이 수학은 97, 98, 네, 70%도 역시 마찬가지로 97에서 벗어나진 않았고요. 국어 같은 경우도 역시 큰 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탐구에서조차도 거의 뭐 이제 큰 차이 구멍 이제 여기 AI 기반 자유전공은 이제 75 구멍이 좀 있긴 했었는데 국수 탐 나머지 한 과목에서 이제 워낙 이제 높은 점수들을 좀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학이 관건이다 서강대는 네 그게 네 확실한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그냥 그 전형 광고의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서강대가 공개했던 그 결과치들에는 뭐 농어촌 학생이나 기초생활보장대상 보장 대상자, 장애인 대상자, 특성화고교 졸업자 등등 네 여러 가지 여러 이제 전형들에 이제 해당되는 성적대들도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니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은 한번 요 입시 결과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서강대 입시 리뷰를 네, 요 정도 해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 모집 단위들이 많은 대학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수시하고 정시를 분리해서 설명하진 않았고요.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마무리 짓고 올해 이제 뭐 서강대는 참 그 대체적으로 그래도 전형들을 비교적 이제 좀 손쉽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보기 좀 쉽게 정리를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뭐 복잡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성적대나 이런 부분들만 좀 잘 참고해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학종 같은 경우가 워낙 2024학년도 2025학년도 간에 편차가 이제 너무 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네, 결과치로서 이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네, 거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요 정도 이제 정량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전형들은 요 정도 입시 결과를 가지고 잘 참고해서 지원 여부를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5학년도 서강대 입시 결과 리뷰를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다른 대학 영상으로 다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